6-2-3 재결정과 크로마토그래피. 재결정과 크로마토그래피. 재결정의 정의 알아야 되겠고, 크로마토그래피가 뭔지 정의를 알아야 되겠고, 아마 쓰는 문제가 포함돼서 나올 거예요. 재결정과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재결정, 혼합물을 분리, 혼합물을 분리할 때 어떻게 재결정을 이용해서 한다. 사례도 알아야 되겠죠. 사례는 뭐예요? 소금물, 소금, 그다음에 약, 이런 것들. 이건 크로마토그래피고 재결정해서 이러한 예를 또 찾아 예를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천일염. 다양한 물질의 특성을 구하래요. 물질의 특성 뭐 있었죠?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이 세 가지랑 그 다음에 밀도, 용해도. 혼합물을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 분리하는 방법은 또 재결정 있고 크로마토그래피가 또 있습니다. 앞에서 뭐 있었죠? 밀도, 끓는 점, 그죠? 자, 여기서 염전에서 염전은 밭처럼 생겼는데 밭이 아니고 다 신안이나 이런 데 가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천일염에는 여러가지 물질이 섞여 있다. 염전에서 만든 지 얼마 안 된 만든 천일염에서 여러가지 물질이 섞여 있다. 어떻게 하면 천일염에서 순수한 소금을 분리할 수 있을까? 천일염을 만드는데 천일염은 소금하고 이 바다에 있는 어떤 미네랄 좋은 거, 그 다음에 나쁜 것도 어떤 것도 섞여져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 물만 증발한 거, 소금물에서 물만 증발하면 여러가지 나쁜 물질도 섞여 있고 소금도 섞여 있고 좋은 미네랄도 섞여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천일염에서 여기에서 이제 좋은 성분만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까? 요 단어를 배우면 이거를 서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분리한다는 것 말은 여기 나와 있는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말과 똑같고, 질산칼륨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이런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예요. 어떤 거를 통해서? 재결정을 통해서. 즉 어떤 게 녹아 있는데 여기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녹아 있어요. 그래서 온도를 낮추니까 좋은 거는 계속 녹아 있는데 안 좋은 게 못 녹아서 용해도보다 온도가 낮아져서 포화용액 수치보다 높아져서 용어를 잘 계산해야 돼. 그럼 이렇게 결정이 이렇게 생기겠죠. 아니면 바닥에 이렇게 깔아앉든지. 그러면 요거는 녹지 않고 되어 있는 결정이니까 뭐 일부는 녹아 있겠죠. 이게 한 개 정도는. 그 다음에 결정이 생긴 게 있고. 그럼 요거를 또 결정을 빼고 나머지 영역만 쏙 옮기고. 이 과정을 몇 번 거칠수록 점점 이 X, 요 불순물이 녹아있는 불순물이 결정되고, 녹아있는 한 번 더 돌면 녹아있는 불순물이 결정되고, 또 다시 가면 그래서 점점점 이게 0까지는 안 돼도 0에 가까워지겠죠. 0에 수렴한다 그러죠. 그래서 점점 많이 불리해진다. 이런 실험 방법입니다. 이거를 서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질산칼슘과 황산구리를 섞어서 만든 혼합물입니다. 이게 질산칼슘과 황산구리를 다 녹이고 나서 그 다음에 얼음물이 들어있는 비커 안에다가 넣으면 어떤 결정이 생깁니다. 결정이 생기고 나머지만 쭉 따르면 되겠죠. 결정이 생기면 결정을 놔두고 거름종이죠. 기름이 아니고 거름 종이를 기름종이에서 거름 장치를 만들어서 거른 후에 거름종이 위에 고체, 이걸 만약에 불순물이 나면 불순물이 제거된 거죠. 요 액체는 처음 거보다 여기에는 요 결정이 아예 0이 아니고 조금은 들어있겠죠. 그렇지만 처음 거보다는 더 적게 들어있겠죠. 불순물을 제거는 했어요. 완벽하게 다 제거는 안 했어요. 이 과정을 몇 번을 거치면 거의 다 불순물이 제거된다. 이러한 거 재결정시킨다. 용해도를 이용하는 거죠. 이것도 온도에 따른 용해도, 기압에 따른 용해도.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질산칼슘과 황산구리가 섞여있는 혼합물을 이용하여 질산칼슘 속의 불순물, 이게 황산구리라고 합니다. 질산칼슘 속의 불순물 황산구리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으며, 그 과정을 설명하고 이러한 방법 불순물이 제거되는 이유는 금방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요겁니다. 그러한 설명하는 방법들은 이쪽에 있어요. 질산칼륨과 황산구리를 물에 넣고 가열하면 모두 녹는다. 다음 용액을 냉각하면 질산칼륨의 흰색 결정이 그림과 같이 속출된다. 이것은 황산구리보다 높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크기 때문이다. 210페이지 보면 고체물질 용해도 나오죠. 이처럼 두 물질의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를 이용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결정을 얻는 방법을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순수한 물질을 우리가 목적이 요거였죠. 어떤 거에서는 목적이 결정시켜버리고 요거일 수도 있어요. 나머지 여기에서 이거를 나중에 물을 없애면 요것만 결정을 볼 수도 있죠. 그렇게 그럼 요 개념에서 결정이 먼저 된 거 개념에서는 나머지 결정이 안 된 거는 거의 없어요. 순수하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만약에 얘야,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질산칼륨이 아니고 질산칼륨에 황산구리를 원한다면 얘가 불순물이잖아요. 황산구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질산칼륨을 버리고 또 다시 한 바퀴 더 해서 질산칼슘을 또 버리고, 왜냐면 안에 질산칼슘 조금 남아있으니까 전부 다 결정이 되지는 않았으니까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뒤에 문제 보면 그렇고, 만약에 이렇게 먼저 결정되는 애를 원하면은 나머지 황산구리는 결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없어요. 황산구리가 뭐 좀 묻어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0에 가깝다고 보고, 그러면 이거는 순수한 물질을 얻는 방법 자체를 재결정이래요. 원래 이 결정은 결정된 애를 먼저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걸 통해서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원칙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크기 때문에 두 물질의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를 이용하여 불순물을 제거한다. 뭐가? 질산칼륨이 황산구리보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크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게 어느 거예요? 요거죠 지금. 결정이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어떤 문제에서 A랑 B를 섞어가지고 A는 이렇게 생겼다, B는 이렇게 생겼다. 어떻게 할래? 이러면 두 물질을 높여가지고 온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다시 낮추면서 재결정을 시키는데 결정이 뭐가 됐을까요? 빨간색이가 됐겠죠. 이렇게. 그렇게 개념을 무조건 질산칼륨만 외우지 말고 그래프가 이렇게 더 용해도 차가 크네. 요 녹색보다 빨간색의 용해도 차가 더 크죠. 기울기가 높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도식하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해를 할 수 있죠. 문제에서는 A, B 나오고 A, B 해서 이걸 설명해라 이러면 A가 B보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컸기 때문에 두 물질의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를 이용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결정을 얻는 재결정 방법을 통해서 A를 이렇게 결정화시킬 수 있다. A를 불순물을 제거하고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재결정을 이용한 혼합물 분리를 다시 한번 보면 아스피린이나 천일염, 예를 들어야 되죠. 우리가 실생활의 예를 찾으랬죠. 아스피린, 머리 아플 때 먹는 아스피린이나 천일염이 정제 등에 이용합니다. 여기서 보면 천일염부터 보면 제제염은 염전에서 얻은 천일염을 물에 녹여 가열한 뒤 물을 증발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냉각하여서 재결정을 시킨 소금으로 결정이 눈꽃 모양이기 때문에 꽃소금이라고 한다. 재제염은 뭐예요? 꽃소금이라고도 하는데 재제염, 다시 뭐 과정을 거쳤다. 재제염. 끓였다가 물을 또 어느 정도 증발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냉각시키면 결정이 막 생기는데 눈꽃처럼 생겨서 꽃소금이라고도 한다. 재제염은 다시 만들었다는 겁니다. 천일염 속에 불순물이 10% 정도는 있대요. 근데 재제염은 불순물이 1에서 2%로 낮아진대요. 뭘 이용해서 한번 끓이고 끓는 점, 그 다음에 다시 냉각해서 재결정 과정을 거쳤죠. 그게 뭐라고? 재제염입니다. 또 여기서 이용한 예, 아스피린, 해열제, 열을 내리고 진통제, 아픈 거를 좀 가시고 쓰이는 아스피린은 최초의 합성의약품입니다. 합성한 아스피린은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결정을 통해 다시 녹였다가 액체에 녹였다가 다시 온도를 낮추고 해서 재결정을 이용해서 순도를 높여 의약품으로 이용합니다. 아스피린은 합성 화학물입니다. 원래 아스피린 성분 자체는 버드나무에서 추출했죠, 옛날에. 그래서 뭐 머리 아프고 이런 버드나무 입에 물고 있고, 이빨 아프면 버드나무 입에 물고 있고, 그런 민간요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석출이 뭐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 결정화되는 거를 석출이라고 그러죠. 결정이 되는 것을 석출이라고 합니다. 석출이라는 단어도 알아야 되겠죠. 석출. 용액 속에서 용질이 결정 형태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용액 속에 있는 거에 원래부터 고체로 있는 게 아니고 용액 속에 녹아있는 용질이 결정 형태로 나오는 것을 석출이라고 합니다. 재결정이란 뭐였어요? 두 물질의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 두 물질의 A, B, 두 물질의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를 이용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결정을 얻는 재결정. 결정 상태에서 보면 순수하죠. 순수한 결정을 얻는 걸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재결정을 이용하여서 혼합물 분리의 실험 예와 활용 예를 세 가지를 적으시오. 재결정을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는 세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어요? 질산칼륨과 황산구리. 그 다음에 소금물, 제제염, 천일염에서 제제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아스피린, 합성 아스피린을 더 순도가 높은 걸로 만드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여기에는 지금 나오죠. 해열제, 진통제 등에 쓰이는 뭐는 최초의 합성의약품이다. 합성한 뭐뭐는 불순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이용하여 순도를 높은 약품을 사용한다. 이건 단답형일 때는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는 서술형을 준비해야 되니까 서술형을 이거를 다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천일염에 얻은 천일염에서 불순물 비율이 10% 이상이다. 제제염에서는 불순물 비율이 1에서 2%다. 매우 낮다. 그 결정은 눈꽃 모양이기 때문에 꽃소금이라고도 한다. 그 어떠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제제염은 이렇게 불순물이 낮아지나? 라고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끓이고 다시 냉각해서 재결정을 시킨 소금이라 그랬죠. 불순물, 그러니까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인 재결정을 거쳤다 이 말이죠. 또 이제 재결정이 끝났고 크로마토그래피라는 방법. 지금 크로마토그래피는 무슨 방법일까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이죠.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 이 중단어는 뭐예요? 혼합물을 분리한다. 어떤 거를 이용해서 끓는 점을 이용해서, 어떤 거를 이용해서 밀도를 이용해서, 어떤 거를 이용해서 재결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어떤 거를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거를 가지고 혼합물을 분리합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두 가지, 용질 두 가지, 용매 한 가지라든지, 그럼 총 세 가지겠죠. 용매 한 가지, 용질 두 가지. 용매는 보통 물 날려버리고 나중에 A, B를 불순물을
분리한다든지 이런 내용이었고, 대부분 두 가지 뭐 물과 식용유 뭐 이런 거였고, 밀도차, 그 다음에 끓는 점을 이용해서 뭐 하는 것들, 그런 세 가지에서 용매가 있는 거고,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는 물질이 많아요. 여러 가지. 10가지, 20가지, 30가지. 이거 이제 어떻게 분리하느냐? 는 방법 중에 한 가지.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는 요 컴퓨터 사인펜하고 수성 사인펜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거름종이의 점을 찍은 부분이 물에 잠기지 않게끔 해서 물이 위로 올라가게끔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리 눈에는 새까맣게 보이는 이 잉크가 여러 가지 색깔이 다른 잉크가 섞여서 시커멓게 보이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혼합물의 성분이 있는데 용액이 여기다 담가 놓으면 용액이 치고 이렇게 흡수가 되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이 혼합물 성분 물질을 가지고 같이 올라가면서 무거우니까 떨어뜨려요. 가지고 가다가 무거우니까 떨어뜨려요. 홍수가 나면 바닥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가다가 무거운 물질부터 먼저 떨어뜨리고 갑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무겁다 가볍다는 거는 질량이 서로 다르다는 거겠죠. 밀도도 서로 다르다는 거겠죠. 여기 지금은 혼합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생깁니다. 쭉쭉쭉. 이동, 여기서는 이제 뭐 밀도가 어떻다, 비중이 어떻다, 무게가 어떻다 그런 게 아니고, 이동 속도가 느린 물질, 여기까지 왔고 여기까지 왔고 이동은 계속 하는데 얘가 제일 빠르게 이동하는 물질, 중간 정도로 이동하는 물질, 이동 속도가 느린 물질. 이동할 때는 뭐 질량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밀도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이 입자의 모양, 생김새에 따라서 또 이동 속도가 달라지니까 꼭 비중이 높은 게 여기 있고 낮은 게 여기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요.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223페이지에 크로마토그래피는 뭔가를 알아야 돼요. 크로마토그래피가 뭡니까? 혼합물을 이루는 각 물질의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의 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이다. 뭐예요? 속도의 차. 밀도도 아니고 끓는 점도 아니고 용해도도 아니고, 크로마토그래피는 속도의 차입니다. 혼합물을 이루는 각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의 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크로마토그래피. 자, 이거는 적을 수 있어야 되죠. 여기까지 무조건 나오죠. 자,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는 무엇인가? 혼합물의 분리 방법 중에 크로마토그래피는 무엇을 이용합니까? 어떤 걸 이용합니까? 속도의 차를 이용했죠. 속도의 차가 중요하다고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크로마토그래피 장점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사례 또 세 가지를 적으래요. 크로마토그래피 이름 길죠? 그럼 뭐 33이에요, 얘들은. 크로마토그래피는 장점 세 가지. 다른 분리 방법에 의해 간편하다. 되게 간편하죠? 앞에 거 막 끓이고, 재결정하고, 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실은 기구가 있는데, 얘는 종이 같은 거, 요거 한 장만 있으면 됩니다. 거름종이 같은 거. 크로마토그래피는 다른 분리 방법에 비해 간편하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성분을 한 번에 분리할 수 있다. 아까 두 가지나 세 가지 성분 분리하는 건데, 이거는 한 가지 성분, 여러 가지 성분 분리한다 그랬죠. 세 번째, 양이 적거나 아주 미세하고, 여기 얼마나 미세해요? 양이 적거나 특성이 비슷하다. 다 새까만색 같아요. 여기 안에 있는 게. 뭐 분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양이 적거나 특성이 비슷하여 다른 방법으로 분리하기가 어려운 혼합물을 분리한다. 그래 제일 뒤에 나왔겠죠. 세 가지 뭐라고요? 다른 분리 방법에 비해 간편하다. 두 번째, 여러 가지 성분을 한 번에 분리할 수 있다. 세 번째, 양이 적거나 특성이 비슷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분리하기 어려운 혼합물도 분리할 수 있다. 크로마토그래피의 장점 세 가지는 적을 수 있어야 되고, 활용한 사례는 뭐가 있나요? 요런 거. 이게 용매라는데, 뭐 오줌 같은 거 성분 이런 거 하는. 그래서 도핑 테스트, 마약을 했는지
사용 금지 약물을 복용하고 주사 맞았는지 도핑 테스트라고 합니다. 과학 수사 뭐 혈액 같은 거를 여기다 대고 해보면 그냥 순수 혈액일 때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사람이 독극물 주사를 맞았다든지 이러면 처음에 뭐 다른 게 그림이 나오겠죠. 그러면 뭐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다른 또 화학물 실험을 들어가야 되겠죠. 무작정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 과학수사에서 그 다음에 엽록소의 색소 분리 이 세 가지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무작정 쓰라고는 안 나오겠네. 그러면 우리가 주관식에서 누가 도핑 테스트를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무슨 그런 사례 기사가 나와요. 아, 도핑 테스트 크로마토그래피와 관련된 문제구나. 그 다음에 어떤 사례가 나오는데 뭐 기사가 나오는데 과학수사 기법이 발전하고 있다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밝혀지지 않은 범죄도 예전에 일어났던 사건 20년 전에 사건 현장을 그대로 다 증거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과학수사가 기법이 발전해 가지고 그 증거물에서 새로운 DNA 그런 것들을 밝혀내고 있다. 어쩌저쩌 과학수사 나오면 아, 크로마토그래피가 언제 써먹는구나. 그 다음에 뭐 실험실에서 잎을 따와서 엽록소를 색소를 분리하고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무슨 방법을 사용하였다.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아, 크로마토그래피 관련된 거구나. 를 예상하면서 읽어야지 서술식 문제 빨리 풀 수가 있겠죠. 어떤 사례, 상황을 집어넣습니다. 이거를 내용을 집어넣죠. 그렇게 되면 아하, 크로마토그래피 관련된 거구나. 아,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구나. 불순물을 분리하든 혼합물을 분리하든 뭐 속도의 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다 라고 유추하고 여기서 나올 거는 뭐 정의 정도. 그 다음에 이런 장점 세 가지 정도를 예상을 하면 됩니다. 도핑 테스트다 이러면 크로마토그래피 정의 세 가지 장점. 과학수사 기법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크로마토그래피 정의 장점 세 가지. 뭐 실험실에서 뭐 나뭇잎을 따와가지고 나뭇잎 엽록소라고는 말이 안 나오겠죠. 나뭇잎을 땄다 뭐 연못에서 개구리 밥을 봤다. 그게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서 뭐 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길게 문장이 나오면 아, 나뭇잎이니까 엽록소겠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원에서는 아, 크로마토그래피네. 정의는 뭐고 세 가지 장점 뭐다. 이를 기본적으로 그 문구 안에 답 안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식품에 한 가지 더 있어요. 식품에 소량의 농약이 남아있는지 알아보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지금 끓는 점 이용하는 거, 뭐 녹는 점, 어는 점, 그 다음에 용해도, 밀도차, 크로마토, 재결정 아니고 크로마토그래피로 찾아내겠죠. 농약 성분이 있는지 알아내는 방법은. 그래서 도핑, 과학수사, 엽록소, 분리, 농약 검사. 혼합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리해보자. 어떻게 분리할까요? 지금까지 이제 배운 거, 이 단원에서 배운 거를 다 써보자. 물하고 소금하고 모래하고 식용유를 다 섞어봤대요. 이거 어떻게 분리할까요? 이제 뭐부터 분리할 거야? 여기서 이제 다 나오죠. 지금까지 배웠던 거. 그런 물, 소금, 모래, 식용유, 혼합물을 특성을 분리해서 과정을 설명해 봐라. 이러면 이걸 다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 소금, 모래, 식용유, 혼합물은 첫 번째 뭘 하고 두 번째 뭘 하고 세 번째 뭘 하고 이걸 다 주관식이기 때문에 적을 수 있는 거죠. 다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고 그죠? 물하고 소금하고 모래하고 식용유를 이제 섞어놨을 때 앞에서 배운 방법으로 써라. 세 가지 외워서 적을 수 있어야 되고 226페이지 모래하고 기름하고 섞여져 있을 때 모래하고 기름하고 섞여져 있는 우리가 이제 오일 샌드라고 그러는데 오일 샌드에서 역청을 분리하는 과정에 물질이 어떤 특성이 이용되는가 어떤 특성을 이용해서 지금 분리되는지 봅시다. 이 모래랑 모래 알갱이랑 오일 알갱이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꿀처럼 막 찐득찐득한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역청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채굴한 오일 샌드를 파쇄기에 넣어서 잘게 부순다. 이게 꿀 같은 게 굳으면 뭐 덩어리처럼 돼 있겠죠. 이렇게 덩어리.
그래서 얘를 갖다가 잘게 부순 오일 샌드에 물을 혼합해서 액체 상태로 만든다. 물을 더 넣어서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만든대요. 그 다음에 역청만 녹이는 용매를 넣어 역청을 모래나 진흙으로부터 분리한다. 물, 모래, 진흙에서 역청만 쭉 떼어내는 용매를 쓴다. 여기서는 뭘 쓸까요? 용매에 따른 고체 물질의 용해도차를 이용해서 용매에 따른 고체 물질의 용해도차를 여기에다가 사용하여서 뭘 분리해내요? 역청을 분리해냅니다. 물과 모래와 역청이 섞여 있는데 용매에 따른 고체 물질의 용해도차를 이용해서요. 그래서 역청을 쭉 모았어요. 역청을 모아놨어. 그러면 원심 분리기를 이용하여 물과 모래, 진흙을 가라앉혀 역청을 또 분리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쭉 돌려요.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밀도차를 이용해서 역청을 또 가려냅니다. 그래서 역청을 가공하여서 원료를 생산합니다. 자, 이러한 방법으로 오일 샌드를 원유를 이제 만들어내죠. 지금 오일 샌드가 환경 파괴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문제들입니다. 여기서 왜냐면 환경 파괴가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이 용매 역청만 녹이는 용매 자체가 여기 쓰고 버려지겠죠. 그 자체가 버려지는데 그냥 버려지니까 환경에 파괴가 되는 거고 뭐 밀도 차이야 상관없는 요게 역청만 녹이는 용매 요것이 좀 문제가 됩니다. 마구마구 버린. 다음 혼합물을 분리하기에 알맞은 분리 방법은 물과 에탄올 앞에서 나왔죠. 간장과 참기름, 소량의 농약 성분, 잉크의 색소 분리, 꽃잎의 색소, 엽록소 아까 나왔잖아요. 그 다음 색소 나오면 여기 색소, 여기 색소, 엽록소든 꽃잎이든 다 색소입니다. 염화나트륨과 붕산. 이건 뭘까? 염화나트륨과 붕산. 아스피린, 물과 소금, 식용유와 물, 바다에 유출된 기름, 물과 모래, 도핑 테스트, 과학수사, 엽록소의 색소 분리, 제제염, 오일 샌드, 꽃잎의 색소 분리. 꽃잎은 또 나왔네. 꽃잎의 색소 분리는 우리가 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정답은 여기 다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죠. 꽃잎 여기도 있네. 염화나트륨과 붕산 뭐로 해야 되는지 실제적인 예를 알아야 됩니다. 214페이지 혼합물의 분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혼합물을 분리하는 4가지 방법 뭐가 있을까요? 끓는 점, 밀도, 재결점, 크로마토그래피. 그렇죠? 그걸 여기서 찾아서 넣는 겁니다. 끓는 차를 이용한 분리에서 예를 들고 어떤 혼합물이 있는지 하나 묻혀볼까요? 끓는 점 여기 있죠? 소금물 내서 물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에탄올과 물, 그 다음에 여기 더 높은 수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소주골이죠.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예를 들고 어떤 혼합물이 있는지. 밀도차, 물하고 식용유, 깔때기에 분별 깔때기, 요거 이용하는 거죠. 재결정은 우리 소금 계속 나오죠. 분별 깔때기, 소금, 아스피린. 크로마토그래피는 무엇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무슨 차이를 이용했죠? 다른 거는 밀도, 용해도, 끓는 점 차이. 얘는 속도죠, 속도. 어떤 속도? 이동하는 속도. 뭘 따라?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 무엇이 어떤 물질이 혼합물 이르는 각각의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 차를 이용해서 한 거죠. 그걸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장점은 3가지가 있었고 이렇게 전체 단원이 중단원이 그 다음에 전체적인 물질의 특성 대단원이 마무리되었어요. 이 그래프가 뭔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주관식도 이 그래프를 놔두고 설명해라.
이 그래프가 뭔지를 보고 설명해라. 혼합물인지 이걸 보고 뭔지 설명해라. 이걸 보고 뭔지 설명해라. 이게 뭔지 감을 딱 익혀야 됩니다. 이걸 풀어라가 아니고 그 서술식이기 때문에 이게 뭘 말하는지 보고 서술식은 또 그 앞에서 애온 그대로 다 적어야 됩니다. 이게 무식은 뭘 말하는 건지 보고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런 객관식 문제도 봐야 되는 게 요게 뭘 말하는지 갑자기 시험 시간에 보면 이게 뭔지 황당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지 이걸 보면 딱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고 객관식 문제를 주관식으로 변형해서 서술식으로 변형해서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있는 문제들도 앞에 걸 풀어봤으면 충분하게 어렵지 않게. 근데 한번 봐야 되는 이유는 경험상 이렇게 문제도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를 경험하기 위해서. 답은 다 보면 다 똑같습니다. 앞에서 지금 교과서에 없는 걸 교과서에 있는 문구를 다 적는 거지, 없는 문구를 논술이라고 해서 없는 문구, 서술식이라서 없는 문구를 적으라는 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문구 그대로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어디에 무엇을 집어넣을지만 경험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연습을 하면 서술식 문제도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혼합물의 분리 마치겠습니다.